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입시학원에서 30년 전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92년 초겨울,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의 권유로 겨울 방학 동안 합숙 전문 학원에 입소했습니다. 학원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필요했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입학만 하면 경상도에서 서울대 진학과 동등한 인정을 받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은 외곽 시골 지역에 첫 본원을 설립하고 약 200명의 학생을 받았습니다. 학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학원 뒤에는 작은 산이 있고 주변은 농과 밭, 작은 마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교실 건물과 기숙사, 식당 건물, 학원을 둘러싼 담벼락이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보통 한적한 곳에 흰색 건물을 지으면 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 흰색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5년을 살면서 학원 뒷산에서 지는 빨간 노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학원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귀신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근처 벤치에 새벽에 앉아있던 사람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기숙사는 2층부터 4층까지 있었고 기숙사 창문에서 벤치까지는 약 70m 거리였습니다. 일찍 성숙한 중학생들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레쉬를 비추거나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확인했지만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기숙사방 창문으로 새벽에 누군가가 내부를 들여다보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학생이 짐을 싸서 학원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반의 지환은 같은 반의 세연을 좋아해 쫓아다녔습니다. 지환이는 꿈에서 창문 밖으로 여자의 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 얼굴이 세연의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연은 자신도 기숙사 창 밖에서 새벽에 지환이가 자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학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연은 이후 많은 친구들과 사감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 이후 선생님들과 사감 선생님들은 술렁이는 분위기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동요했지만 남학생들은 오히려 스릴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어떤 반에서는 조를 짜 밤새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은이가 떠난 후 우리 반 옆반을 담당하던 남자 사감 선생님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늦은 회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흰색 대형 히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하얀 물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려 하자 그 물체는 움직여 기숙사 방 밖으로 사라졌고 아무 흔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 명훈도 히터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3일 후 밤 새벽 3시경 여학생들의 기숙사에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비명소리와 조용히 해라는 소리가 들렸고 많은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자들의 우는 소리와 사감 선생님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귀신의 소행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사건은 여학생 기숙사에서 흰색 물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흰색 히터 앞에 있던 여자가 웃으며 학생들이 자는 것을 지켜보다가 처음 그녀를 발견한 학생이 비명을 지르자 다른 학생들이 깨어나 그 여자가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퇴소하겠다며 항의했고 소식을 들은 학원 원장이 수습을 위해 곧 학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학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숙이라는 여학생이 수업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선생님에게 도망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교실 문이 열리고 창백한 남자가 들어와 선생님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수학 선생님은 급성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현숙이는 그 길로 학원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후 학원 원장은 학생들을 부산 학원 본원으로 옮겨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사 준비를 하며 학원을 떠나는 날 새벽 우물 가운데 부분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이사 준비를 마치고 마당에서 모였을 때 그 이상한 사건들을 되새기며 학원을 떠났습니다. 학원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루시드 드림.
난 가끔 흔히 말하는 루시드 드림을 꿉니다. 꿈에서 눈을 뜨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꿈에서 꿈이란 걸 알아채면 정말 너무 기뻐합니다. 코를 막았는데 숨이 쉬어지고 중지손가락이 뒤로 꺾여 손등에 닿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주위엔 78명 되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들과 내 모습은 초등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난 꿈을 꿀 때 꿈이란 걸 알아채는 순간 엄청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 주위에 25층 아파트가 있는데 언젠가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다면 꼭 저기 옥상에서 떨어져 봐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루시드 드림에서 당장 아파트로 달려가 옥상으로 간 뒤 슉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떨어지다가 바닥에 사뿐하게 착지한 뒤 만화 캐릭터들이 나를 둥글게 둘러싸고는 박수쳤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난 평소 꿈인 걸 알아채면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모든 걸 다 해보곤 합니다.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고백도 해보고 날아다니기도 해보고 꿈속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좀 달랐습니다. 항상 루시드 드림을 꿀 땐 보통 낮 시간대였고 뭔가 밝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루는 정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난 꿈속인 걸 알자마자 슈퍼맨 자세로 운동장을 막 날아다녔습니다. 날다가 밑을 봤는데 애들이 멀뚱멀뚱 서서 나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평소엔 같이 놀자며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딴 사람처럼 행동하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도 흥미가 없어져서 애들한테 학교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그러자고 하며 학교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현실에선 항상 닫혀있던 학교 문이 꿈속에선 활짝 열려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문 두 쪽 전부. 그리고 우리 학교 문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야만 열리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우릴 환영한다는 뜻 절려 있었습니다. 꿈이니 사실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내가 선두로 학교 안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 들어가자마자 한기가 내 몸을 훑길래 당황해서 뒷걸음 쳤습니다. 근데 애들이 뭐해? 빨리 가자라면서 팔짱을 끼더니 강제로 안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순간 꿈에서 깼고 이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잊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물론 친구들이 누구였는지 무슨 옷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꿈에서 꿈이란 걸 자각했을 때 난 학교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같은 자각몽이 이어지니 무서운 게 아니라 신기했습니다. 또 꿈이다.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 애들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불도 하나도 안 켜져 있고 그냥 어두컴컴한 거였습니다. 근데 어두컴컴한데도 주변은 불 킨 것 마냥 잘 보였습니다. 꿈이니까 그랬겠지요. 그렇게 어두컴컴한 학교 안을 겁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쯤 꿈속에서 여긴 꿈속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몇십 명이나 되는 꿈속의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봤다는 경험담을 본 적이 있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신나게 학교 안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난 중학생이었던지라 오랜만에 와보는 초등학교가 너무 추억 돋고 반가웠으니까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이 2개고 하나는 교실과 급식실이 있는 본관, 하나는 음악실, 영어실, 강당 도서실 등이 있는 별관이에요. 4층엔 본관과 별관을 이어주는 긴 통로가 있고 별관을 쭉 보다가 다시 본관으로 돌아가려는 통로에 섰는데 통로 끝에 희끄무리한 사람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학교 통로가 쭉 가다가 꺾여져 있거든. 일직선이 아니란 거지. 근데 통로 끝에 그 사람 형상을 어떻게 봤는지 의문이에요. 그걸 본 순간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꿈속인데도 지금 이게 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마주쳐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관으로 가려고 통로로 가는 친구들에게 별관 구경 더 하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본관으로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실랑이가 이어졌고 그 희끄무리한 형상이 통로 끝에서 점점 내 쪽으로 느리게 오는 게 느껴졌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애들 내팽겨치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어디가? 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일단 별관 3층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땐 꿈이니 무서웠지만 꿈이니까 어때란 생각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루시드 드림에서 그러고 보니 단 한 번도 거울을 본 적 없는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내가 초등학교 때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웠습니다. 초등학생 때 내가 좋아하던 옷을 입고 머리띠로 앞머리를 까고 있는 내 모습은 짐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참 보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였습니다. 무언가 나를 찾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친구들이 아닌 걸 확신했습니다. 꿈속에서 단 한 번도 깨고 싶단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에 숨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더라고요. 공포 영화에서 보면 꼭 뻔한 곳에 숨어서 마지막에 들키고 죽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난 그 무언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왜 이유도 없이 도망치고 있는 내 자신이 이상했거든요. 현실로는 절대 못할 그런 용기가 꿈속에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도망치라고 하는데 난 그 희끄무리한 형상을 다시 확인하러 별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난 그리고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통로 맨 끝에 있던 것이 별관 쪽으로 넘어오는 통로를 거의 다 왔고 그 무언가의 생김새가 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였는데 머리는 산발을 해서 빨간색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하이힐을 신은 피부가 하얗다 못해 피가 없어 보이는 푸른색 피부를 가졌더라고요. 입술도 굉장히 새빨간데 눈은 산발머리에 가려 안 보였어요. 그리고는 관절이 꺾인 채로 오는데 정말 무서운 게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또각또각 거리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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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미친 듯이 귓가에 울리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내가 자각몽을 강제로 끝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그냥 사람들이 한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지만 창문이 안 열리는 거였습니다. 잠긴 것도 아닌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3층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창문을 전부 확인했지만 열리는 창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 보기도 하고 미친 듯이 웃어보기도 했지만 정말 안 깨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러다 꿈속에 갇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나고 일단 학교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학교랑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친구들과 함께 올 때 환영한다는 듯 활짝 열려 있던 문이 체인으로 잠겨 있더라고요. 이번엔 절대로 못 나간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 소리는 안 나지만 급한 대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던 도서실로 향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는데 교실 문은 전부 열려 있었거든요. 도서실에서 차라리 그 여자의 하이힐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무섭지만 적어도 어디까지 왔나 알 수라도 있잖아요. 그땐 안 들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도서실에서 숨어 있는데 밖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빨간 여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땐 그 여자의 표정이 무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소름 끼치게 빨간 입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낫이 아니라 저승사자들이 들고 있는 그런 그림 속에서만 보던 큰 낫. 그리고 그 웃음은 마치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도서실에 다시 들어가서 소리 안 나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자는 날 꼭 찾을 것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1층 복도에는 도서실과 영어실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난 우선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위태롭다는 글도 봤던 터라. 일단 도서실에서 숨이다가 그 여자가 도서실로 들어와서 날 찾으면 본관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본관은 넓으니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마친 난 도서실 구석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내려오는 속도가 진짜 너무 느린 거였습니다. 관절 하나하나 꺾으며 내려오니까 더 느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분 정도가 지나니 한기가 느껴지길래 도서실 문을 쳐다보니 드르륵 소리내며 천천히 문이 열리더라고요. 역시나 그 빨간 여자가 웃으며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팔과 다리 허리, 목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며 웃으며 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날 찾더니 끝끝내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날 발견하고 더 활짝 웃으며 관절 꺾는 소리와 함께 엄청 빠르게 나한테 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낫을 높이 치켜들고는 날 내리찍으려 하는 순간 난 바로 그 여자 옆으로 빠져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습니다.
현실에 나 같으면 도망칠 생각도 못했겠지만 꿈속이라 가능했겠지요. 계단을 3칸씩 뛰어넘어가며 정말 최고 빨리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계단 올라오는데 계속 내 뒤에서 으드득. 이 소리가 엄청 빠르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속도였어요. 미친 듯이 빠른 속도였지. 바로 뒤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예약 물고 필사적으로 뛰다 보니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복도에서 멈춰서 숨을 고르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친 듯이 돋는 거였습니다. 발도 안 떨어지고. 재차 확인했어요. 하지만 쭉 뻗은 복도에도 내 옆 교실에도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곳은 한 곳이지. 맞아요. 위였습니다. 진짜 뒷목에서 식은땀 나는 기분을 꿈에서 경험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때까지 나던 으드득거리던 소리를 빨간 여자가 위에서 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꼭 먹이를 사냥하는 것 마냥. 움직이지도 도망도 못 치던 그 상황에 입술 피날 정도로 꽉 깨물고 살려달라고 빌며 우는데 위에서 아주 희미하게 으드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위를 보니 여자가 낫으로 날 찍으려 하더라고요. 그때 깼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식은땀에 절어있는 몸을 샤워했습니다. 날 루시드 드림을 꿀 때마다 꿈노트를 쓰는데 공책에 이 꿈을 쓰면서 애들 무서운 이야기할 때 써먹어야지 하며 보냈다가 애들한테 꿈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2번이나 자각문 꿔서 신기하다고 좋겠다며 여자 이쁘냐면서 장난스럽게 대답하는데 한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듣고 벌벌 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지해 보이는 친구의 등을 툭 치며 왜 이렇게 진지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제서야 애써 웃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또 이어지겠냐며 웃으며 이야기하니 한 명이 움찔하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애들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는데 A가 날 쫓아와서 기다리라며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실 난 A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사이에 A가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꿈 언제부터야? 딱 듣기에도 엄청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4일 전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 생김새랑 꿈에서 나랑 빨간 여자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왔냐고 자꾸 별 시덥지 않은 걸 계속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난삼아 대답했는데 걔가 장난치지 말라고 진지하게 말해달라고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짜증이 나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찝찝한 꿈인데 왜 그러냐며 A는 갑자기 당황하며 꿈에서만 보이지?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난 순간 A가 정신 나간 줄 알았습니다. 꿈에서만 보이다니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A가 아닌가 보네. 미안 1억 원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그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였습니다. 꿈에서만 보이냐는 그 질문이 말입니다. 도저히 신경 쓰여 미치겠던 나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서 A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할지 문자를 할지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에 푹 쩔어있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늘 네가 한 말 꿈에서 보이냐는 그 말 무슨 뜻이야? 별뜻 없었다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울먹이는 척하며 신경 쓰여 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한숨 쉬더니 말해주더라고요. 자기는 학교는 아니고 박물관 같은 곳에서 쫓겼다며 그 꿈을 초등학교 때 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꿈에서 자기가 친구들이랑 박물관으로 견학 같은 걸 왔는데 선생님이랑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자신과 친구들. 그 넓은 박물관에 덩그러니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친구들이 자기를 어느 곳으로 계속 이끌고 가기에 손잡고 따라갔더니 박물관 내부에 있는 벤치에 앉은 채로 목을 까딱거리는 빨간 여자를 봤더라고요. 그 여자를 본 순간 A도 온몸에 한기가 들고 소름이 끼치며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며 저 벤치에 앉자 라고 하더래요. 근데 A의 귓가엔 나처럼 도망쳐 소리밖에 안 들리더래. 그리고 애들한테 딴 곳으로 가자 해도 애들이 정색하며 저 벤치로 가자고 하길래 A도 나처럼 애들 버리고 혼자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있던 박물관은 어마무시하게 컸다는데 대신 숨을 곳이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A는 여자랑 멀리 떨어지기 위해 뛰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뒤로 돌아보니 머리카락은 산발되고 립스틱은 새빨갛게 바른 여자가 웃으며
내가 본 것처럼 관절을 이상하게 비틀며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더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미친 듯이 죽기 살기로 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A의 말을 들어보니 나와 다르게 자기는 꿈인지도 모르고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A는 달리다가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로 숨었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듯 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뒤 밑에 발이 보이면 들키니 변기 위로 쭈그려 앉아 숨었다고 해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좀 진정되길래 나가보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으니 화장실 문 밑으로 보이더래요. 빨간 하이힐. 그걸 들은 순간 나도 그 여자를 봤다며 무기는 없더냐며 막 물었더니 내 질문에 대답도 안 하던 A가 대답했어. 그리고 나 3일 뒤 그 꿈 꿨어. 너무 진지해 보이는 A 때문에 무서운 분위기를 깨보려고. 나도 그런데 라며 말했지만 A는 자기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A의 두 번째 꿈이 시작되고 A는 그대로 그 변기에 앉은 채 떨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자 재빨리 문 밑에 빨간 하이힐을 확인했지만 첫 번째와는 다르게 구두가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나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무언가 위에 있는 게 느껴져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고 해요. 고개를 들자마자 머리 정수리 부분에 낫이 찍혔고 자기 눈 옆으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피보다 머리를 휘감는 끔찍한 아픔보다 귀까지 찢어진 입으로 자길 보며 웃는 여자가 더 충격적이더란 거예요. 꿈인데도 아팠냐 물어보니 현실보다 더 아프면 아팠지 덜 아프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을 보다 꿈에서 깼고 그 꿈을 다시는 꾸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흥분해서 그럼 나도 너처럼 낫에 머리 찍히면 다시 그 꿈 안 꾸는 걸까? 라고 말하니 A는 그럴 거라면서 확신하더라고요. 아프겠지만 이제 그 꿈을 안 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단 거에 즐거웠지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끊으려는데 A가 아직 안 끝났어. 라는 말이 귓등을 때리는 거예요. 뭐 또 할 말 있냐고 했더니 확실히 쫓기는 꿈은 안 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야겠다며 담에 한턱 쏜다며 장난스럽게 전화를 마무리했고 그 와중에도 A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 낫에 찍히거나 죽지 말라더라. 건성으로 알겠다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제서야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 꾼 꿈은 학교에서 쫓기는 꿈도 아니고 자각몽도 아니었어요. 꿈에서 난 초등학생이었고 배경은 학교 밑 계단이었어요. 그곳에 나랑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뭘 하는데 갑자기 나 빼놓고 다들 웃다가 계단 밑으로 우르르 내려가더라고요. 어디로 내려가는 거지? 라며 계단 밑을 보고 기겁하고 깼어요. 계단 아래에는 바다처럼 빨간 물이 차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피 같았거든요. 깨어나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가 꾸밀기를 쓰는데 계단 아래로 가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그 안으로 가면 죽을 텐데 말이죠. 기분은 나빴지만 쫓기는 꿈은 아니라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A한테 문자로 그 꿈 안 꿨다며 행복하다고 그랬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때가 여름방학이라 친구랑 바다 갔다가 바닷물 엄청 마시고 재밌었는데 그날 그 망할 꿈을 이어서 꾸게 됐어요. 세 번째 꿈이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그 어둡고 차가운 복도에 혼자 서 있어서 난 이게 꿈이란 것도 바로 알아챘어요. 내 머리 위에 그 시퍼런 낫을 들고 있는 빨간 여자가 있을 거란 것도. 그냥 정신 들자마자 2초 멍하니 있다가 정신없이 뛴 것 같아요. 내 뒤에는 살인마가 있단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뛰었고 학교를 빠져나가고 싶어서 문으로 달렸어요. 우리 학교는 나가는 문이 총 6개였어요. 하나는 별관문 본관 왼쪽 중앙 바로 옆에 문 오른쪽 본관 뒷문.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중앙문으로 달렸어요. 문이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지. 우선 중앙문은 체인도 안 감겨 있던 주제에 어깨로 부딪히며 나가려 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바로 중앙문 옆에 있는 조그만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모든 문들을 열려고 애쓰는 찰나 생각 하나가 스쳤어요. 그 빨간 여자는 날 따라오는 거면 나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저 생각이 갑자기 들자 벌벌 떨었어요.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면서 생각난 건데 창문을 깨야겠더라고요. 깰 수 있는 걸 찾아가 빨간색 소화기를 잡았어요. 소화기를 챙겨 뛰어다니니까 정말 너무 무거웠어요. 내 바로 앞에 창문이 있었지만 2층이었고 조그만 창문보단 큰 유리를 깨서 탈출하자란 생각으로 중앙문으로 다시 내려가려 했어요. 근데 1층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완전 망한 거지. 본관문 4개는 전부 1층에 있는데
하지만 한계가 생각났어. 별관문. 근데 또 별관은 좁고 내가 도망치기 불리했고 빨간 여자는 그냥 돌아다닐 땐 느리지만 날 보면 속도가 빠르니까. 꿈속에선 내가 반팔에 치마를 입고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그 샌들이 뛰면 소리가 약간씩 울리는데 샌들을 벗어서 한쪽 계단에 가지런히 놔둔 뒤 4층으로 조용히 발꿈치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소화기도 들고 4층으로 가서 통로를 지나려는데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맨발이라서 복도 바닥도 너무 차갑고 그렇게 소화기 들며 낑낑대며 뛰는데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이악 물고 최대한 소리 안 나게 뛰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통로를 지나 1층으로 달려가서 소화기를 번쩍 위로 치켜들고 유리문을 향해 뛰었어요. 그리고 던졌어요. 있는 힘껏. 유리 조각이 튈까봐 던진 뒤 팔로 얼굴을 가려가며 몸을 웅크렸어요. 분명 와장창 소리 내면서 깨져야 할 문인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문에 튕겨진 빨간 소화기가 처참하게 바닥으로 추락하더라고요. 바닥으로 떨어진 소화기는 쿵쿵 소리 내며 고요한 복도를 울렸지요. 난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화기를 주워 유리문에 내리꽂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문을 깨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던 나는 생각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여자와 술래잡기 중이란 걸. 그리고 그 빨간 여자는 열심히 관절을 꺾으며 나에게로 오고 있단 걸. 결국 문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었던 것 같아요. 참 멍청했지요. 분명 그 소리를 듣고 희죽 웃으며 더욱 속도를 높여 내가 있는 곳으로 왔겠지라고 생각하니 소름 돋네요. 혼자 울고 있는데 또 다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계단을 보니 그 여자가 이상한 자세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감정은 이때까지와 다른 공포가 아니라 싸우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나뒹굴던 소화기로 던졌어요. 소화기는 멋지게 그 여자가 아닌 옆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여자는 웃으며 오는데 근처에 있는 실내화들까지 던졌어요. 몇 번 맞을 때마다 멈칫하는데 더 웃으며 더 빠르게 다가왔어요. 다시 짜증에서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뒷걸음질 치다가 사물 앞 옆 구석에 있는 강목들을 봤어요. 하나를 들고 그대로 돌진해서 그 여자를 빨간 피망이라 계속 세뇌시키며 강목을 그 여자의 머리에 내리 꽂았어요. 그 여자의 머리가 움푹 패였지만 피는 나오지 않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강목을 맞고 나선 잠잠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워서 하나 더 있던 강목을 들고 팔을 쿡쿡 찔러봤어요. 죽었나 보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에 끼릭거리며 숙였던 고개를 드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산발인 머리에 가려져 있던 잘 안 보였던 눈이 보였거든요. 눈 두 쪽 전부 검은색으로 뻥 뚫려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만 빨간색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려는 멘탈을 꼭 부여잡고 그대로 뒤돌아서 다시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본관으로 건너왔어요. 몇 층인진 몰라도 맨발에 느껴지는 복도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전엔 어두워도 대낮처럼 보였지만 이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두워진다는 정도. 제 정신이 아닌 나는 어떤 교실에 들어가서 교탁을 질질 끌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연결된 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위를 겨우 찾아 잘라내려 했지만 안 잘라져서 급한 대로 책상을 하나하나 문으로 옮긴 뒤 높게 쌓아서 막았어요. 책상들은 앞문과 뒤쪽으로 죄다 옮겨서 의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세워 방어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탁 아래 숨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도중 A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그런 소리. 조용한 복도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근데 왜 나 옛날에 코 막고 숨 쉬는지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코를 막고 숨이 쉬어지나 해봤는데 현실처럼 안 쉬어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학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꿈에서 현실로 바뀐 것처럼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그리고 너무 리얼했어요. 무거운 것도 그대로 느껴졌으니까. 코 막고 숨을 꾹 참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름 돋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먹히는구나 하면서 엄청 기뻐하는데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들리며 숨 참고 있었던 난 깜짝 놀라서 숨을 다시 내쉬며 기침을 막 해댔어요. 기침을 멈추고 교탁 아래에서 나와 책상 다리 틈으로 보이는 건 문에 매달려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빨간 여자가 보였어요. 내가 칠 땐 그렇게도 안 깨지던 유리가 그 여자가 문 잡고 난리 치니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문에 붙어 있던 유리가 깨지며 문도 조금씩 금가더니 부서졌어요. 그 여자가 들어오며 책상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희죽희죽 웃으며 교실 안으로 조금씩 기어 들어오는 빨간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내 앞에 의자들이 쌓여 있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책상도 엎어졌는데 의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괴물을 막을까 싶었어요. 여자한테 죽기 전 의자들을 그 여자한테 던졌어요. 그 여자가 무너지며 그 여자한테 내리치며 떨어졌지만 그 여자는 더 웃기 시작했어요. 가위를 꽉 잡고 전선을 자르려 했습니다. 머리를 내려찍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공포감만 느껴졌습니다. 나와 가까워진 그 빨간 여자에게선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팔뚝만한 낫을 들고 내리찍으려는데 저 여자를 내가 먼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빨간 여자는 무릎 위까지 오는 빨간색 긴팔 원피스를 입었고 허리끝까지 오는 검은색 산발머리는 불에 탄 듯 곱슬거렸습니다. 창백한 피부의 눈은 자유로운 귀신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그 가운데 빨간색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하이힐을 신었고 리본이나 장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술도 진하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웃는 것이 매우 흉측했습니다. 키는 약 180cm 정도 되어 보였고 팔다리도 매우 길었습니다. 목도 한 번씩 꺾었고 말은 못하는 것 같았으며 끼릭거리는 곤충 같은 소리만 냈습니다. 그 여자의 악취에 저절로 인상을 찌푸렸고 냄새가 돼지우리에서 뒹굴다 온 것 같았습니다. 낫을 내리찍으려는 찰나 간신히 피했지만 너무 늦게 피해서 오른쪽 팔 부분이 엄청 깊게 베었습니다. 진짜 고기 썰듯이 세로로 길게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베었습니다. 한 3cm 정도였습니다. 그때 꿈인데 피가 막 쏟아지는데 꿈인데도 엄청 아팠습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빨간 여자는 날 꿈속에서도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프지 않고 머리에 찍혔으면 말이죠. 그렇게 가위를 버리고 이를 악물고 팔을 붙들고 가위를 버린 채로 도망쳤습니다. 계속 빙빙 돌면서 도망가다가 도착한 곳은 1층에 보이는 보건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보건 선생님이 없을 때 자가 치료를 하곤 했습니다. 보건실에 들어가자마자 선반에 보이는 약이 보였습니다. 진짜 꿈속에서도 죽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등을 생각하다가 일단 벌어진 내 팔을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붕대만 다시 챙겨 복도를 달렸습니다. 복도를 달리는데 계속 몸에 힘이 풀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만 같아서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복도에 쓰러져서 붕대를 꽤 두껍게 감았는데도 피가 새어나오는 팔을 꼭 붙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깜깜한 복도 끝에서 춤을 추듯이 관절을 꺾으며 낫을 들고 내게 오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보이진 않아도 분명 또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 웃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쓰러졌는데 정신은 잃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몇 분간 그 여자가 다가오는 걸 힘들게 눈을 뜬 채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낫에 한번 지키고 깨어나자, 이 비참한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소원대로 결국엔 눈썹까지 입이 째진 채 웃고 있던 빨간 여자가 누워있던 나를 정확히 내 머리를 향해 낫을 내리꽂았습니다. 매우 아픈 아픔과 동시에 그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눈물 나도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데 새벽에 울면서 머리를 감싸쥐고 방 안을 한바탕 뒹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머리의 고통은 점차 줄어들었고 앉아서 좀 진정한 뒤 식은 땀에 절어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물에 다시 샤워했습니다. 혹시나 또 그 꿈이 이어질까 또 그 여자가 내 꿈에 나올까 걱정했지만 그 뒤로 빨간 여자 꿈은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았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진작 낫에 찔릴 거리라 생각하며 한동안 잠잠히 지내다가 친구들에게 웃으며 꿈 이야기를 다시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내 기억 속에서 빨간 여자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뒤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놀고 와서는 TV 보고 저녁밥 먹은 뒤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양치질 할 때 거울 보고 하거나 얌전히 앉아서 하는데 난 양치질 할 때 굉장히 산만한 편입니다. 양치질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창밖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양치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안에 있던 거품이 흘러서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향해서 거품을 뱉고 물로 입안을 헹구고 휴지로 닦아냈는데 바닥 닦는 내 손 바로 앞에 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며 닦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흘러내린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것은 발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엄청 더러운 발입니다. 발톱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지? 하며 고개를 들었고 점차 보이는 빨간 원피스입니다. 난 그때 도망쳐야 했지만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하니 더 선명한 그 빨간 여자가 희죽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며 진짜 목재질 듯이 비명을 지르며 내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포에 질린 채 울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제서야 내 정신이 돌아옴과 동시에 진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설마 꿈인가 싶어 손가락도 꺾어보고 욕도 해보고 그렇게 한 1시간가량 울고 성질내기를 반복하다가 무서워도 다시 거실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조심스럽게 방문을 개미똥만큼 열고 슬쩍 거실을 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빼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긴장이 풀리니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로 향했는데 화장실에서 볼 일 보는데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군요. 엄청나게 무서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전구를 갈아야 하나 생각하며 화장실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킨 뒤 노래를 들으면서 인터넷 서핑을 했는데 노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슬픈 발라드풍의 노래였습니다. 그걸 듣는데 노래 중간중간에 노래 도중 이상한 쇳소리나 목소리가 자꾸 섞여 나오길래 진짜 집중하고 들어봤더니 부르는 여자 목소리 말고 또 다른 여자 목소리가 작게 구분되어 들렸습니다. 끼릭끼릭 하는 쇳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랩하듯이 들려왔습니다. 나중엔 노래가 지지직거리면서 이상하게 변하길래 무서워서 노래를 끄려고 창을 닫았는데 창이 안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컴퓨터는 꺼졌는데 분명 완전히 꺼졌는데 떨면서 있으니까 다행히 아빠가 집으로 왔고 이렇게 볼륨을 높였냐면서 시끄럽다고 소리 좀 낮추라면서 혼냈습니다. 하지만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 이제 혼자가 아니다. 듬직한 아빠가 있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오고 나서부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또 한동안 잠잠히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집에서 악취가 맴돌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도 시켜보고 페브리즈도 다 쏟아부을 만큼 뿌리고 부채질도 해보고 그랬는데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냄새가 심하게 나도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기분도 안 좋았던 데다가 며칠이 지나도 집에서 그 냄새가 여전히 맴돌길래 짜증나서 직접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음식들부터 확인했습니다. 음식들 상태는 매우 양호했고 그 다음은 화장실. 화장실로 가서 변기도 살펴보고 둘러보았지만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똑같은 냄새가 났기에 그냥 나왔습니다. 혹시 옷들한테서 눅눅한 냄새가 나나 싶어서 옷장을 열어보았는데 옷들 상태도 마찬가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옷걸이에 걸려져 있는 긴 코트들 사이로 살짝 보이는 더러운 빨간색 옷. 확인해 볼 생각조차 않고 그냥 덤덤한 척 상태 괜찮구만 하고 옷장 닫은 채 노래 부르면서 태연하게 내 방으로 왔습니다. 저게 왜 내 옷장에 있어? 아니 옷을 벗어놓은 건가? 그럴 리는 없나? 헛것은 아닌데 하느님 살려주세요. 왜 저딴 게 계속. 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늦은 밤이 되고서야 잠이 들 수 있었어. 꿈을 꿨는데 자각몽은 아니고 꿈에서 난 아파트로 보이는 큰 빌딩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옥상에 있었는데 엄청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옥상은 굉장히 넓었고 게다가 바닥색이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색 바닥 한가운데 빨간색 하이힐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걸 꼭 신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난 맨발이었고 신나서는 그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내 발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그 하이힐이 내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그걸 신고 막 돌아다녔는데 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벤치나 화단이나 그냥 파란 바닥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빨간 하이힐을 신은 내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난간 쪽으로 가는데 그땐 별 생각 없이 발이 가는 대로 그냥 갔던 것 같습니다. 난간이 엄청 낮았어.
진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낮았거든. 그제서야 이대로 계속 가면 떨어지겠구나 하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망할 신발을 벗기려고 했는데 내 발에 딱 들러붙었는지 안 벗겨지고 난 가기 싫어도 발이 움직이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편하게 포기하고 난간 쪽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겼지. 그렇게 난간 위에 올라서서 떨어지려고 하이힐 신은 발을 한 번 앞으로 내디디려 하는데 옥상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야. 그와 동시에 내 발도 하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다짜고짜 어떤 남자애가 들어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려와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난 진짜 뭔가 홀린 듯이 내려갔고 그 남자애는 자기한테 오라는 듯 손을 까딱까딱 했습니다. 다시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가니까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직접 내 발에 신겨진 하이힐을 벗겨주면서 이런 거 신지 마. 내가 그렇게 용을 써서 벗으려고 했을 땐 안 벗겨지더니 이 남자엔 엄청 쉽게 벗기는 거였습니다. 그냥 멍하니 파란 바닥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앞을 보니 그 남자애가 사라져 있었고 난 바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찝찝한 기분으로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얀 거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묻히고 나니 그게 또 엄청 웃겨서 가까이 보려고 거울에 얼굴을 밀착했는데 분명 아까까진 따뜻한 수증기가 모락모락 튀어오르던 따뜻한 화장실 안이 한순간에 확 식어버리는 완전 차가워지면서 또다시 소름 돋는 거야. 왜 이렇게 춥지 생각하면서 온수를 틀려고 몸을 돌리는데 순간 난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대로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사람 목매달 때 발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게 거울에 비치는 거였어요. 그 창백하고 더러운 발이 무릎 정도까지 비쳤는데 언뜻 빨간 옷도 보였습니다.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곱등이가 튀어나왔을 때와 같은 충격을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고는 알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화장실에 가볼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 대충 티랑 바지 입고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도 전혀 웃음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뒤에서 더러운 발이 뭔가에 매달린 듯 대롱거렸다는 거. 그게 자꾸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았기에 가만히 앉아서 TV 보는 것도 지겨워진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했습니다. 웃긴 사진, 웃긴 글, 웃긴 동영상 등을 막 찾아보는데 처음엔 그게 자꾸 떠올라서 집중도 안 될 뿐더러 그닥 웃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진짜 웃긴 부분에서 나 혼자 웃기도 하고 하여튼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혼자 피식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골아떨어져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크던 콧꼬리 소리까지 안 듣기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뒤를 획 돌아봤는데 아빠가 앉은 자세로 뚫어지게 날 쳐다보고 있더라. 뭐야 왜 그래? 하여튼 기분도 이상하고 무서워서 일부러 더 틱틱대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나만 쳐다보는데 갑자기 방에서 썩은 내가 확 나고 추워지는 거예요. 덜덜 떨 만큼. 그렇게 나도 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아빠를 계속 쳐다봤고 그 상태로 한 3분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갑자기 아빠가 시익 웃는 거예요. 나 태어나서 아빠 그런 표정 보는 거 진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빨간 연처럼 입이 귀까진 아니더라도 진짜 기쁜 듯이 확 웃는데 눈은 안 웃더라. 그렇게 웃는 거 보고 무서워서 져서 밖으로 나가서 이마트 갔거든. 땡전 한 푼 없는 채로 가서 머그컵들 구경하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 다행히 집으로 오는 도중 엄청난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었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드르렁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 내가 한 달 정도를 시달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나 절 같은 데 안 찾아간 건 돈도 없을 뿐더러 아빠가 무당이나 그쪽 관련해서 싫어하신다고 해야 하나? 안 믿는다고 해야 하나? 생돈 날린다고 뭐라 하셔. 울면서 말해도 딱 잘라서 말하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지. 그래서 막 지식인이나 여러 사이트에 도와달라고 올리니까 무당한테 가셈 뭐 이딴 글들만 올라오고 그러다가 무슨 도사님이 나한테 답변해 주셨는데 쪽지로 전번 주시더라. 바로 전화했지. 전화해서 상담하고 하니까 이름 생일 태어난 시간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야. 난 그때 진짜 절박한 상황이라 알겠다고 하고 끊은 뒤 엄청 고민했지. 나한텐 폰이 없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없이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하고 아빠 폰으로 몰래 도사님한테 생년월일 이름 내 얼굴 사진 다 찍어 보냈어. 그랬더니 내가 귀신 볼 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버텼냐고 내 주위에 검은색 무슨 그런 안 좋은 게 막 쌓여 있다면서 진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나 그때 울 뻔한 거 꾹 참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도사님이 그냥 만나자고 차라리 만나서 귀신 보는 무슨 영화 그런 거 조금은 닿게 해줄 테니까 충청북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 친구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다짜고짜 충청북도 어디로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려는 친구에게 여행할래?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털어놓자 친구는 갈 돈 없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 하며 꽁시랑꽁시랑. 결국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건 포기하기로 했다. 오고 가는 비용 보니까 웃음만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아저씨한테 가지 않은 걸 엄청나게 후회했다. 하루는 주말에 친구가 놀러 가자고 전화가 왔어. 일요일인데 할 짓도 없었고. 해서 우선 약속 장소랑 시간 잡고 전화 끊은 뒤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온수를 틀었다. 머리 감을 때 난 플라스틱 그릇 딸아이. 엄청 큰 바가지에 물 가득 담아서 머리 감는데 나만 이러는 거. 하여튼 온수 틀고 물 받을 동안 노래 들으면서 기다렸다. 머리는 일요일 아침에 감아도 됐었지만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리 감을 시간에 자려고 노래 듣느라 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한 나는 20분이 지나서야 화장실로 달려갔다. 가는 도중 물이 콸콸 흘러넘치는 소리가 들려. 우리 집 물 받는 대야색이 빨간색이야. 내 예상대로 물은 계속 흘러넘치고 있었고 난 진짜 경악했어. 물이 아까워서? 아니, 물 색깔이 검은색이었어. 레스주들이 생각할 때 물감을 탄 그런 뜻의 검은색 물이 아니라 머리카락들 때문에 물이 검게 보이더라. 진짜 검은 머리 있지. 여자 긴 생머리 그냥 물귀신 생각하면 돼. 물속에서 똑바로 서면 우리한테는 머리카락만 보이지. 그거야. 머리만 잘라서 다라이 안에 빠뜨린 건지 길게 구불구불 널브러진 머리카락만 물 흐르는 대로 움직이고 있더라. 처음엔 진짜 검은 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들. 다행인지 얼굴은 안 보였고 그냥 머리카락 뭉탱이들만 보였어. 일단 보일러 끈 채로 물도 못 잠근 채 다시 도망치듯 방으로 와서 컴퓨터를 켰지. 그 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날엔 진짜 조심해야 했어. 1시간도 안 돼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한 번은 고기 굽다가 고기가 너무 커서 자르려고 음식용 가위를 꺼내 드는데 음식용 가위가 그냥 가위보다 더 무겁고 날카롭잖아. 손잡이엔 기름도 안 묻어 있었건만 잡고 자르려는 순간 가위가 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발등에 꽂힐 뻔했어. 진짜로 그 묵직한 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가위 날 끝 있지? 그게 내 발 옆 바닥에 찍히면서 떨어지더라. 그땐 하루 종일 그 여자가 보였던 건 아니었어. 그랬다면 진짜 말라 죽었을 듯. 며칠에 한 번 그런데도 난 그때 반쯤 미쳐서 밤 10시에 슬리퍼 질질 끌고 아파트 찾아가서 옥상 문 열고 옥상 위에 또 높다랗게 뭐가 있잖아. 그걸 뭐라 해야 하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진짜 아파트 꼭대기거든. 그걸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뭔 생각이었는진 모르겠다. 뭔가 죽어야겠더라고. 근데 또 뛰어내리려고 밑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 주황색, 하얀색 가로등들, 저 멀리 보이는 놀이터.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고 경비 아저씨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진짜 맨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빨간 여자가 보이기 시작한 뒤로 아빠랑도 사이 안 좋아지고 친구들하고도 별거 아닌 일로 심하게 다투고 진짜 그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 방의 침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 랩하듯이 엄청 빠르게 죽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발악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욕도 엄청 해댔고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도 다 던지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고 아마 내가 했던 짓을 누가 본다면 영락없이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서 쳐넣을 만큼 그 정도로 미쳤었어요. 우선 마음을 좀 추스린 다음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지 경쾌한 목소리로 오랜만이라며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뜬 A의 목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워서 그런가? 생각하고 요즘 계속 빨간 여자가 보인다. 사실 나처럼 꿈속에서 그 여자에게 머리를 찍혔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냐고. 진짜 그런 상태라고. 어떻게 해야 떼어낼 수 있냐고. 속사포랩처럼 쏟아냈더니 피는 여전히 경쾌하게 내게 속삭였습니다. 힘들면 쉬어. 네가 지칠 때까지 못 떼어내. 갑자기 내가 통화하고 있는 상대가 A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A는 그렇게 음침한 성격은 아니지만 또 저렇게 밝은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조용한 그런 녀석이 깔깔 웃는 듯한 목소리로 저딴 말을 내뱉으니 심장이 쿵 떨어진다. 그 기분이었습니다. 안 들리던 으드득 소리도 들리는 듯했고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A한테 한 번 더 전화를 걸자 오랜 신호음 끝에 A가 엄청 피곤한 목소리로 뭐냐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화 뭐냐고, 지금 사람 놀리냐고 화를 냈더니 B는 오히려 내게 화를 냈습니다. 니야말로 사람 놀리냐? 방금까지 자고 있었는데 뭔 소린데. 당황스러움이 가득한 A의 목소리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까 통화한 사람은 누구? 날 부르길래 그제서야 방금 나랑 통화 안 했냐고. 진짜 자고 있었냐고. 부터 시작하여 꿈에서 너처럼 그 여자가 보이고. 이대로 있다간 어떻게 되는지 말했더니 그러게 그때 왜 지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냐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A가 살짝 띠꺼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되게 조용조용한 A인데 이렇게 목에 핏발 세울 만큼 화를 내는 이유를 몰랐던 그때의 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그땐 진짜 안 믿겨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한 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여태까지 쉬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었는지 내게 물었습니다. 자잘하게 지칠 뻔한 거 말고 지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나 지칠 뻔한 적. 방금도 살짝 쉬고 싶은 생각 들었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지칠 뻔한 적 말해봐. 이때 A는 진짜 개싸가지였지만 그나마 내 말을 믿어주고 같은 걸 겪은 놈이었기 때문에 참고 전화기에 대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뒤 머리를 싸매고 생각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라고 대답하자 A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꿈에선 몰라도 지금 여기선 너한테 털끝 하나 건들진 못하니 나타나서 뭘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던 집을 헤집어 놓던 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은 것과 같이 빨간 여자가 보이면 그날은 되도록 집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싶다고 생각이 들거나 몸이 움직이면 되도록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TV 틀어서 재밌는 걸 보거나 니 알아서 잘하라고. 지 할 말만 다 한 뒤 지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라고. 니 때문에 잠 다 깼다고 승질내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말야 어느 순간부터 빨간 여자가 보이는 횟수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노래 들을 때나 길 갈 때나 귓가에 이상한 언어로 중얼대는 목소리도 점차 안 들리게 되고 사고 날 뻔한 적도 엄청 많았는데 그냥 가벼운 타박상이나 칼에 손가락을 베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화장실에 있는 걸 진짜 몸서리치게 무서워했어. 물론 화장실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곳이 무서웠지만 그래서 TV 소리랑 컴퓨터 노랫소리 최대로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화장실 문을 쬐끔 열고는 내부 확인한 뒤 10초 내로 빠르게 볼일 보고 무슨 소리 들리면 싸다가 중간에 뛰쳐나오거나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생각해봐. 거울 보면서 얼굴 세안하고 있는데 뒤에 한기가 느껴져서 봤더니 머리는 산발에다가 빨간 옷 입은 대롱대롱 목 매단 여자가 있어. 그땐 안다리만 봤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 가능할까?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휴지로 닦는 시간조차 너무 무서웠어. 진짜로 지옥이었어. 일어나던 일들이 갑자기 안 일어나니까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 이제 빨간 여자는 안 보인다. 난 이제 A 말대로 다 버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랑도 만나서 놀고. 근데 빨간 여자 얘긴 절대 안 꺼냈어. 첫 번째 나 미친년으로 볼까봐. 두 번째 빨간 년 얘기하면 바로 내 눈앞에 그년이 나타날 것 같았기에.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시내도 가고 그랬어. 아빠랑도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화장실은 그래도 좀 무서웠지만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지. 나도 처음엔 확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별일 없길래 이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푹 놓았지.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학교에서 되게 어지럽다고 해야 하나? 토할 것 같고 눈물이 나오고 몸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담임은 웬만해선 아무리 아파도 집으로 안 보내주기로 우리 학교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내가 학교에 못 씻겠다고 하니까 군말 없이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뒷목하고 등에서 식은땀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속이 타는 듯 마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반 애들도 괜찮냐면서 지들끼리 얘 갑자기 왜 이래 이러고. 하여튼 가방 싸고 집으로 휘청거리면서 가는데 속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식은땀 나는데 몸이 엄청 추워서 진짜 개판이었어요.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정신없어서 웬 헛소리를 들은 걸지도 모르지만 무슨 머시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말은 아니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아픈 와중에도 전에 들었던 그 여자 목소리랑 겹쳐 들리는 거예요. 음악 듣는데 그 이상한 언어로 중얼대던 목소리랑 지금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랑 너무 똑같았어요. 귓가에 웅웅거리던 소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사그라들더라고요. 하지만 어지러움이나 속이 울렁거리는 건 더 심해졌어요. 점점 걷기도 힘들어져서 잠시 가로등에 몸 기대면서 헉헉대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흰색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게 보였어요. 강아지가 귀엽길래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귓가에 또다시 그 이상한 언어가 엄청 크게 들리면서 강아지 털이 등 부분부터 해서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고막이 찢어질 만큼 해괴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는데 산책하시던 아줌마가 깜짝 놀래시면서 나보고 왜 그러냐면서 오시는데 분명 좀 전까진 괜찮았던 아줌마의 얼굴이 빨간 여자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눈은 점점 까맣게 물들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채 나한테 다가오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내게 괜찮냐고 걱정스레 물어보시던 아줌마의 목소리도 점차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눈 감고 머리 흔들면서 영화에나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정신 나간 여자처럼 밤 미쳐서 울면서 빽 소리 질렀거든. 놀래시며 야가 왜 이런데 하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시간이 지나 조금씩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 가로등에 몸을 축 기대서 늘어진 채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걷는 도중 계속 힘이 빠져서 휘청거려도 이악 물고 머리를 부여잡고 걸렀습니다. 계속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플 바에는 쉬는 게 낫겠다. 그때 진짜 그 순간에 너무 쉬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쉬면 편안해질 것 같고 자유로워질 것 같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최대한 높은 곳을 찾는데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게임할 때처럼 신나고 흥분됐어요. 빨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서 있던 그 교차로엔 딱히 높은 빌딩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너무 아프면 정신이 나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난 미쳤었습니다. 빌딩을 찾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아팠던 다리가 개운하게 가벼워지고 속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추운 건 가시지가 않더라. 많이 더 심해졌습니다. 빨리 따뜻해지고 싶어서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아파트였는데 되게 아파트가 까매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가 까맣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주변이. 그치만 그땐 별로 상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아파트였는데 익숙한 듯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23층에서 안 내려오길래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23층을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난 5층 정도만 올라가도 해객되면서 힘들어하거든. 그때 진짜 힘든 기색 없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지막 층이 가까워질수록 웃으면서 더 스피드를 냈습니다. 19층, 20층 가까이 올라오니까 너무 두근대는 거예요. 빨리 쉬고 싶어서 남은 층을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계단이 좀 높고 길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그쯤 되면 쑤시고 아픈 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속은 완전히 괜찮아졌고 식은땀도 멎었습니다. 그런데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심각하게 추워지는 거예요. 아니 싸늘해진다고 해야 맞나? 더 무서운 거 말해줄까? 창문 있잖아.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중간쯤에 창문 좀 크게 붙어 있잖아. 열심히 계단을 오르는 내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 차가운 공기 속에 남자아이와 내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아이를 계속 봤어. 누구지? 분명 처음 봤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많이 피폐해졌지. 근데 왜 이런 곳에? 한 5초간 멍하니 있었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거리면서 내 앞을 유유히 지나가더라. 계단을 내려가는 고양이를 보고 있었는데 점점 정신이 들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손을 떨면서 곰곰이 생각했어. 내가 여기서 뭘 하려고 했지? 아, 편안해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편안해지려고 했지? 옥상에서 떨어져서 쉬려고 했는데 내가 왜 쉬어? 검은색 고양이. 흑진주같이 반짝거렸어. 왜지? 방금까지만 해도 시리게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어. 뭐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홀가분했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 덜덜 떨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단을 내려가는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어. 뭐지? 하고 위를 슬쩍 봤는데 녹슨 옥상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 손잡이를 꼭 잡고 세 계단씩 뛰어내려갔는데 살면서 느낄 공포는 그때 다 느낀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현관은 닫혀있지 않았고 아니 닫혀있었다면 미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를 나와서 무작정 집으로 뛰었습니다. 울면서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 그 이후 A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A는 잘 버텼다고 날 안아줬고 난 그날 A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여자는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꿈에서도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고 한 달 동안은 마음 졸여 살던 나는 점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올려도 검색해봐도 왜 그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나를 쫓아다녔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A, 그리고 나 그 다음 우리와 관련된 누군가가 그 꿈을 또 꿀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들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볼까 했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갈 필요가 없다 생각되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찾아가려면 진작 찾아갔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